강준호는 약혼녀 마서린을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공식 장례식에서 고 오장미라는 이름 뒤에 모든 죄를 숨기려 합니다. 죽은 마서린과 살아있는 오장미의 이름을 일부러 뒤섞으며 사랑해서 그랬다는 말로 살인을 포장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두 번째 빌런으로 완전히 갈아타기 시작하죠. 한강스카이병원 고 오장미 장례식장 한복판에서 강준호는 실제로는 자신이 죽게 만든 마서린을 떠올리며 살아있는 오장미에게 마서린의 이름을 씌우는 병적인 집착을 드러냅니다. 수술 전 우리 셋이 같이 살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마서린에게 수술을 밀어붙였던 그는 마서린이 죽고 나서도 죄책감 대신 장미가 나를 버려서 서린이도 죽었다는 피해자 논리로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며 자기 연민에 중독됩니다. 장례식 뒤 새벽 카페에서 채화영은 내 잘못이 아니다. 우리 둘 다 장미에게 당했다고 세뇌하며 고 오장미라는 죽은 이름 뒤에 마서린의 죽음과 자기들의 죄를 모두 덮어 씌우자는 거래를 제안하고 결국 준호는 제가 뭘 하면 돼요라고 말하며 악마의 손을 잡고 완전히 흑화의 길로 들어섭니다. 서울 한강을 내려다보는 한강스카이병원 장례식장. 사무실 앞 벽에는 검은 현수막이 걸려있다. 오장미 양분향소. 조문객들은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아, 그 방송 나오던 분 하고 속삭이다가 고개를 숙인다. 사진 속 장미는 방송에서 보던 그대로 웃고 있다. 오빠,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분향소 안 유족석에 앉아있던 마서린이 힘겹게 일어나며 강백호를 본다. 나도 잠깐 공기 좀 쐬고 올게요. 같이 나갈까? 아니에요. 사람 계속 오잖아요. 오빠 있어야 돼요. 서린은 억지 웃음을 띠고 검은 상복 치마를 정리한다. 금방 올게요. 그녀가 복도로 나가는 동안 장례식장 안쪽 구석 흔들리자 하나의 남자가 축 늘어져 앉아있다. 강준호다. 와이셔츠는 구겨져 있고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다. 상복 재킷은 의자 등 뒤에 던져져 있고 옆 종이컵에는 이미 식어버린 커피가 반쯤 남아있다. 술 냄새가 커피 냄새 위로 타고 올라온다. 서린아. 그는 거의 숨처럼 이름을 내뱉는다. 그러나 벽에는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다. 오장미 양. 이 장례식에서 공식적으로 죽은 사람은 오장미였다. 병원 기록도 재단 공지도 부고 기사도 모두 고 오장미라고 적고 있었다. 하지만 강준호의 머릿속에서 죽은 사람은 마서린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가 살아있다고 믿는 사람도 오장미였다. 그는 자기 손으로 죽게 만든 여자의 이름을 살아있는 다른 여자에게 붙이며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랑과 죄책감을 섞어 쓰고 있었다. 강 실장님. 장례식장 직원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부른다. 조문객들 계속 오시는데 인사 받으셔야. 잠깐만요. 준호가 눈을 거칠게 문지른다. 나 잠깐만. 직원이 물러가자 근처엔 다시 무거운 침묵만 남는다. 그때 부드럽지만 차가운 울림이 섞인 목소리가 귀를 건드린다. 힘들지. 고개를 들자 검은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채화영이 서 있다. 사모님. 준호가 비틀거리며 일어나려 하자 채화영이 손을 들어막는다. 앉아있어. 오늘은 누구한테도 예의 안 차려도 돼. 그녀는 그의 옆에 자연스럽게 앉는다. 너도 내 마음이랑 비슷하겠지. 준호의 입술이 떨린다. 어떤 마음인데요? 버림받은 마음. 채화영이 답한다. 이 집에서 그리고 내가 사랑한 사람에게. 준호는 영정 사진을 한번 올려다본다. 사진 속 웃는 얼굴 아래 오장미라는 글자를 보고도 입안에서는 다른 이름이 맴돈다. 서린이는. 그가 중얼거린다. 나랑 결혼했어야 했어요. 나레이션. 틀린 말이 아니었다. 법적으로 계약서 위에서 이 집이 정한 약혼 상대는 마서린이었다. 문제는 그 말을 들려주고 싶었던 대상이 이미 영정 속 고 오장미로 누워있다는 사실이었다. 강준호는 자기 손으로 마서린을 죽음으로 내몰고 그 죄책감을 오장미의 죽음으로 덮은 뒤 이제는 살아있는 오장미에게 마서린의 이름을 씌우며 버티고 있었다. 채화영은 그런 모순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고 오장미. 그녀는 일부러 영정 아래 글자를 또박또박 읽는다. 이 집 사람들은 다 장미 씨가 죽었다고 믿지. 그녀의 시선이 흘러간다. 입구 쪽 검은 옷을 입은 오장미가 조용히 조문객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노력하는 모습이 보인다. 가짜 장례식의 주인공은
실제로는 복도 끝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근데 넌. 채화영이 준호를 본다. 누가 죽은 것 같냐? 준호는 대답하지 못한다. 눈앞에서 죽은 건 마서린, 현수막에 이름이 올라간 건 오장미, 자기 인생에서 사라진 건 오장미, 자기가 직접 밀어넣은 건 마서린. 모든 게 뒤섞여 있었다. 한강 스카이병원 장례식장 건물 뒤편. 유리난간 너머로 어두운 물길과 다리 불빛이 어른거린다. 숨이 안 쉬어지네. 오장미는 난간에 기대 깊게 숨을 들이쉰다. 손에는 아직 뜯지도 않은 생수병 하나가 들려있다. 고 오장미. 조금 전 현수막 아래서 묵념하던 사람들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름. 자기 이름인데 마치 다른 사람 이름처럼 들렸다. 장미야. 등 뒤에서 부르는 목소리. 돌아보니 강백호가 서 있다. 괜찮아? 이제 그 말도 웃겨요. 장미가 웃는다. 괜찮냐고 묻는 사람한테 나 사실 안 죽었어요 라고 대답해봐야 할 것 같아서요. 백호도 같이 난간에 몸을 기댄다. 오늘은 고 오장미 장례식이잖아요. 장미가 벽 쪽을 가리킨다. 근데 진짜로 장례 치르는 건 내가 아니라 서린이 같아요. 백호가 눈을 깜빡인다. 서린이? 응. 장미가 숨을 길게 내쉰다. 공식으로 죽은 건 나고 실제로 죽을 뻔한 건 서린이고 제일 지쳐 보이는 건 강준호 씨고 제일 무너져야 할 사람은 사모님인데 아직 멀쩡하고 입꼬리가 씁쓸하게 올라간다. 아무렴 어때요? 어차피 오늘은 다들 고 오장미만 보고 있으니까. 나레이션. 가짜 장례식의 아이러니는 이랬다. 법적으로 죽은 사람은 오장미, 실제로 목숨이 한 번 끊겼던 건 마서린, 장례식장에서 가장 크게 우는 사람은 자기 인생이 망했다고 믿는 강준호였고 이 모든 판을 짠 사람은 누구보다 살아남을 생각이 확실한 채화영이었다. 그래도 백호가 장미를 본다. 넌 살아있어. 살아있는 게 꼭 축복만은 아니에요. 장미가 낮게 대답한다. 죽은 사람은 그래도 누가 울어주잖아요. 그 말이 한밤의 주차장 장면으로 이어진다. 장례식이 거의 마무리되고 시계는 새벽을 향해 가고 있다. 한강 스카이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엔 차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공기만 차갑게 남아있다. 장미야, 택시 불렀어. 강백호가 장미에게 코트를 걸쳐주며 말한다. 오늘은 집에 가서 쉬어. 오빠는요? 나는 회장님 모셔드려야지. 우리 집 기사 역할 아직 안 끝났어. 장미가 겨우 웃는다. 오빠도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둘이 출구 쪽으로 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날아온다. 설이나. 이름은 틀렸고 부르는 사람은 너무 익숙하다. 세 사람 모두 동시에 돌아본다. 검은 상복 차림, 풀어진 넥타이, 충혈된 눈. 강준호가 있다. 잠깐만 할 말 있어. 준호 씨. 장미가 단호하게 말한다. 제 이름 장미예요. 준호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가 다시 굳어버린다. 장미야. 이번엔 정확히 부르는 듯하지만 입안에서 맴도는 감정은 여전히 설인이다. 지금이에요? 내 장례식 끝난 이 시간에요? 그래서 지금 해야 돼. 준호의 목소리가 갈라진다. 지금 아니면 난 오늘 잠 못 잘 것 같아. 준호 씨. 백호가 앞으로 한 걸음 나선다. 지금 장미 상태 안 보여요? 형은 빠져요. 준호가 이를 악문다. 이건 나랑 설인 아니 장미 문제예요. 그 순간 이름이 뒤엉킨다. 그의 머릿속에서 마서린과 오장미가 한 사람처럼 섞여 있음을 드러내는 작은 실수. 오빠 괜찮아요. 장미가 백호를 말린다. 듣고 올게요. 대신 5분만 줄게요. 백호는 잠시 준호를 노려보다가 마지못해 한 발 물러선다. 5분 넘기면 내가 끊는다. 그는 조금 떨어진 곳으로 걸어가 등을 돌리고 선다. 가로등 불빛 아래 장미와 준호 둘만 마주 선다. 왜 나 아니었냐? 준호가 입을 연다. 뭐가요? 내 옆에 있을 남자 말이야. 그의 눈에 분노와 서러운 감정이 뒤섞여 있다. 처음에 나한테 그랬잖아. 난 내 편 한 명만 있으면 된다고. 그때 그 한 명 나였잖아, 설이나. 내 이름. 장미가 말을 끊는다. 오장미예요. 두 번이나 이름을 바로잡았는데도 준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장미 마서린이란 기괴한 등식이 완성되어 있었다. 내 동생 마서린은
그가 이를 악문다. 나랑 결혼했어야 했어. 장미의 표정이 굳는다. 지금 고 오장미 장례식장에서 그 말을 하겠다고요? 고 오장미? 준호가 영정 쪽을 흘깃본다. 저건 이름이 잘못 올라간 거지. 장미의 숨이 턱 막힌다. 지금 누구 장례식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나레이션. 그에게 이 장례식장은 사실상 고 마서린의 장례식이었다. 자신의 결정을 따라 수술대에 눕혀졌고 자신의 욕심 때문에 죽음에 몰린 사람. 그 죄책감을 버티기 위해 그는 죽은 사람의 이름을 영정 속 다른 사람에게 붙여놓고 있었다. 넌 죽으면 안 돼. 준호가 갑자기 말한다. 장미, 넌 살아있어야 돼. 그래서요? 장미가 숨을 고르며 묻는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장례 치르고 실제로 죽게 만든 건 내 동생이에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한다. 누가 고 오장미고 누가 실제로 죽은 사람인지부터 정리하고 오세요. 장미의 목소리가 더 날카로워진다. 오늘은 누가 더 불쌍한지 겨루는 날 아니에요. 그녀가 돌아서려는 순간 준호가 마지막으로 붙든다. 다 네가 망친 거야. 그 말이 튀어나온다. 장미가 느리게 고개를 돌린다. 지금 그 말까지 해요? 네가 나랑 있었으면 서린이는 죽지 않았을 거야. 준호의 눈이 광기를 띈다. 넌 날 설득했을 거고 난 내 말 들었을 거고 그러면 서린이는 수술 안 했겠지. 그는 헛웃음을 터뜨린다. 근데 그때 넌 날 버리고 갔잖아. 백호 형으로. 그래서 내 탓이다. 장미가 묻는다. 내가 마서린 수술 결정할 때 내가 옆에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준호는 입을 다문다. 진짜로 누굴 묻고 싶은 건지부터 생각해봐요. 장미가 마지막으로 말한다. 고 오장미요? 마서린요? 아니면 내가 망쳤다고 믿으면서도 끝까지 붙잡고 싶은 내 인생이요? 그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간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다리던 강백호가 서둘러 다가와 장미의 어깨를 감싼다. 가자. 여기 공기 더 마시면 안 되겠다. 장미는 고개만 끄덕인다. 나레이션. 이날 새벽 장례식장 주차장에는 3개의 장례가 동시에 치러지고 있었다. 한 사람은 공식적으로 고 오장미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은 실제로 죽은 마서린의 기억으로,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자기 인생이 망했다고 믿는 강준호의 머릿속에서. 문제는 그중 어느 장례도 제대로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주차장 가운데 서 있는 강준호는 멀어져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본다. 그의 입에서 아주 작게 중얼거림이 새어나온다. 설이나. 부른 이름은 죽은 사람의 이름인데 초점이 맞춰지는 곳은 살아있는 오장미의 뒷모습이다. 그 틈새에 채화영이 끼어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장례식 다음 날 새벽 한강스카이병원 근처 카페. 2026년 3월 19일 새벽 5시. 장례식장 불은 대부분 꺼졌다. 병원 주변 24시간 카페만 졸린 형광등 아래서 힘겹게 버티고 있다. 창가 구석자리. 강준호는 종이컵 커피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앉아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었고 손등에는 어젯밤 울다 말다 여러 번 닦아낸 흔적이 얼룩처럼 남았다. 카페 안 TV에서는 지방 뉴스가 조용히 흘러나오고 있다. 배우 출신 BJ 오장미 씨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 재단 측 고인의 명복을 빈다 공식 입장 밝혀. 자막 아래로 조금 전까지 장례식장에서 본 영정 사진과 같은 사진이 화면에 떠 있다. 웃고 있는 오장미. 준호가 입술을 깨문다. 아냐. 작게 중얼거린다. 저건 장미가 아니야. 나레이션. 공식적으로 죽은 건 오장미였다. 뉴스도 재단 공지도 병원 안내문도 모두 그렇게 말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강준호 머릿속에서 죽은 사람은 마서린이었다. 수술대 위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안심하려 하던 그 눈빛. 괜찮아요, 오빠. 저 믿죠? 그 말을 끝까지 믿었던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이 지금 그의 가슴을 제일 세게 짓누르고 있었다. 문이 열리며 종소리가 난다. 아직 여기 있을 줄 알았다. 검은 코트에 머플러를 둘러쓴 채화영이 들어온다. 장례식장에서 입었던 옷 그대로다. 밤새 집에도 안 들른 눈치다. 사모님.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말고 다시 앉는다. 앉아있어. 나도 앉을게. 채화영은 그의 맞은편에 앉는다. 바로 옆 테이크아웃 창구에서 커피를 하나 시키고
잠시 후 받은 머그컵을 손에 쥔다. 뉴스 봤구나. 그녀가 TV를 가리킨다. 화면 구석에는 여전히 자막이 흐르고 있다. 오장미 양, 오늘 발인.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 이름이 저렇게 올라가 있다. 채화영이 말한다. 어때? 준호는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를 낸다. 어떤 질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내가 정해줄게. 그녀가 고개를 기울인다. 지금 제일 슬픈 건 고 오장미가 죽어서냐, 아니면 내 인생이 망했다고 느껴져서냐. 준호의 눈이 흔들린다. 둘 다요. 거짓말. 채화영이 웃는다. 둘 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개 두 번째가 더 크거든. 시선이 마주친다. 너 어제 장례식장에서 울 때도 고 오장미보다 자기 생각이 더 많았잖아. 그 말은 잔인하지만 정확했다. 준호는 반박하지 못한다. 머릿속에 순식간에 스쳐 지나가는 장면들. 영정 앞에서 절하며 미안해라고 했던 순간조차 속으로는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라는 생각이 더 컸던 것 같다. 근데 그게 그렇게 큰 죄냐? 채화영이 말을 이었다. 사랑한 사람 잃은 것도 슬픈데 그 사람과 함께 계획했던 미래까지 같이 사라져버렸는데 자기 연민이 안 생기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녀는 짧게 웃는다. 문제는 그 다음이야. 그 다음이요. 그 자기 연민으로 뭘 하느냐? 채화영의 눈빛이 변한다. 그걸로 무너질 거냐, 아니면 그걸 칼로 만들어 줄 거냐? 과거 회상 우린 셋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 사모님. 준호가 입술을 적신다. 저 사실 서린이 죽음에 책임 있어요. 처음으로 입 밖으로 꺼내는 말이다. 수술 제가 밀어붙였어요. 알고 있어. 채화영이 담담하게 대답한다. 같이 논의했고 마지막 동의서는 내가 사인했지. 짧은 회상 장면이 스쳐 지나간다. 몇 달 전 한강스카이병원 성형센터 상담실. 오빠 진짜 괜찮을까요? 마서린이 얼굴을 만지며 말한다. 이거 잘못되면 나 언니 얼굴도 못 보고 살 수도 있어요. 장미 누나도 너 잘 됐으면 좋겠대. 강준호가 말한다. 방송도 계속해야 하고 오해도 풀어야 하고 그러려면 지금 이런 기회 놓치면 안 된다고. 언니가 그랬어요? 그럼. 그는 거짓말을 한다. 사실 장미는 꼭 해야 해? 라고 물었었다. 지금도 충분히 예쁘다라고 말해줬다. 하지만 그 말은 자신의 계획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수술 성공 이미지 상승 재단병원 방송 전부 윈윈. 그 시나리오의 중심엔 늘 자신이 서 있었다. 오빠가 옆에 있어 줄 거죠? 마서린이 묻는다. 나 무서워요. 내가 옆에 있을게. 준호는 다정하게 웃는다. 너도 장미 누나도. 둘 다 내가 지킬게. 그 말은 당시엔 달콤한 약속처럼 들렸지만 지금 회상 속에서는 가장 잔인한 대사로 들린다. 카페로 돌아온다. 전 그때 우리 셋이서 같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준호가 털어놓는다. 내 옆에 장미, 그 옆에 서린. 둘 다 갖겠다는 거였네. 채화영이 정리해준다. 장미는 내 첫사랑, 서린이는 내 약혼자, 그리고 넌 둘 다의 남자. 준호는 대답하지 못한다. 사랑 없이 한 짓은 아니었어요. 그가 겨우 한마디 보탠다. 저 서린이 미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둘 다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채화영이 짧게 웃는다. 난 그게 더 무섭더라. 내가 서린이를 미워해서 죽였다면 그건 그냥 범죄지. 커피를 한 모금 마신 그녀가 말을 잇는다. 근데 넌 사랑한다고 믿는 상태에서 그 아이를 수술대에 올렸잖아. 그녀는 종이컵 가장자리를 손톱으로 탁탁 두드린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믿고 있고 사랑해서 그랬다는 말처럼 많은 죄를 순식간에 포장해주는 문장은 없다. 특히 자기 귀에 그 말이 제일 달콤하게 들리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이름 뒤섞기 장미야, 아니지 서린아. 커피숍 창밖으로 장례식장 건물 외벽 현수막이 멀리 보인다. 오장미 양. 검은 글자는 새벽빛에도 선명하다. 서린이는. 준호가 고개를 숙인다. 진짜 나랑 결혼했어야 했어요. 법적으로도 그렇지. 채화영이 받아준다. 약혼자였으니까. 근데. 준호가 웃음을 터뜨린다. 내가 결혼하고 싶었던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장미였어요.
그 말은 누군가는 절대 해서는 안 될 고백이다. 웃기죠? 그가 자조적으로 웃는다. 장미랑 결혼하고 싶어서 서린이랑 약혼했고, 서린이 수술 밀어붙였고, 그래서 서린이는 죽었고, 고 오장미 장례식이 열렸고, 채화영이 마무리를 붙인다. 근데 넌 아직도 둘 다 내 여자였어야 한다고 믿는 거고. 준호의 눈동자가 떨린다. 전 누구를 일부러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알아. 채화영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서 너랑 나는 살인자가 아니야. 그 말은 절묘하게 안심시키는 동시에 방향을 비틀어 놓는다. 우린 피해자야. 그녀가 단언한다. 판짠 사람들한테 당한 피해자. 준호의 눈에 조금씩 빛이 돌아오기 시작한다. 서린이도 피해자고, 넌 서린이 잃은 피해자고, 난 그 둘을 잃은 피해자고. 그녀는 마지막 한 줄을 덧붙인다. 그리고 오장미도 피해자인 척 잘하고 있지만 사실 제일 편한 자리로 도망간 사람이야. 장미가요? 준호가 반사적으로 묻는다. 장례식장에서 봤잖아. 채화영이 영정 방향을 가리킨다.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건 서린이 부모랑 회장님이고 초점 잃은 눈으로 돌아다니는 건 너고. 장미 씨는 어땠어? 준호는 그때 장미의 뒷모습을 떠올린다. 조문객들 사이를 조용히 빠져나가던 상복 차림의 여인. 언제든 빠져나갈 준비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냐? 채화영이 낮게 말한다. 고 오장미라는 이름 뒤에 숨은 사람처럼. 이 집에서 모두가 고 오장미를 향해 애도하고 있을 때 살아있는 오장미는 누구보다 깊은 죄책감을 안고 숨을 쉬고 있었다. 그런데 채화영의 입안에서 그 죄책감은 도망간 사람의 편리한 방패로 뒤바뀌고 있었다. 대표님. 준호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저 지금 되게 이상한 생각했어요. 어떤? 고 오장미. 지금 저 현수막 이름이 사실은 서린이 이름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본인도 놀란다. 내가 죽인 사람은 서린인데 묘비엔 장미 이름이 올라가 있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래. 채화영이 부드럽게 웃는다. 드디어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네. 채화영의 세뇌 내 잘못이 아니다. 우리 둘 다 장미에게 당했다. 내 잘못이야. 준호가 침울하게 말한다. 그렇죠? 다 제 잘못이죠. 아니. 채화영이 단호하게 끊는다. 내 잘못이 아니야. 준호의 눈이 커진다. 사람 하나 죽은 건 사실이지만 그건 우리가 만든 판이 아니야. 그녀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린다. 수술 시스템 만든 사람들, 이 집 가게도 꼬아놓은 사람들, 모든 걸 계산해서 움직여온 이 집 구조 자체가 사람을 죽인 거지. 그래도 제 사인 때문에. 내 사인 없었어도 그 사람들은 다른 도장을 찾아냈을 거야. 채화영의 목소리는 확신으로 가득하다. 너 아니면 서린이 부모를 설득했겠지. 아니면 회장님을 흔들었겠지. 그녀는 낮게 웃는다. 이 집은 필요한 사람을 찾아내서 사인을 받아냈을 뿐이야. 책임이 무거울수록 사람은 더 넓은 판을 핑계로 삼고 싶어진다. 나도 시스템의 피해자다라는 말만큼 많이 쓰이는 방패도 없다. 그리고 채화영이 마지막 한 줄을 던진다. 우리 둘 다 장미한테 당했어. 그 말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튀어오르는 불꽃이다. 장미가 날 버렸다는 건 알겠어요. 준호가 이를 악문다. 근데 사모님도 장미한테 당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고 오장미 장례식장을 떠올려봐. 채화영이 말한다. 누가 제일 예쁘게 울었냐? 준호는 떠올려본다. 서린의 부모, 회장님, 재단 사람들, 스태프들. 다들 진짜로 슬퍼했어요. 맞아. 그녀가 고개를 끄덕인다. 근데 그 애는? 장미요? 그래. 채화영이 준호를 똑바로 본다. 장미 씨는 슬펐을까? 준호는 대답하지 못한다. 솔직해지자. 채화영이 다가선다. 장례식 내내 장미 씨 눈빛은 슬픔보다 죄책감이 더 많았어. 그녀는 손가락으로 공중에 원을 그린다. 죄책감은 슬픔이 아니라 자기 보호야. 내가 죄인이니까 날 건드리지 말아주세요라는 방패. 준호의 숨이 거칠어진다. 장미 씨는 고 오장미 이름 뒤에 숨었고 우린 그 장례식에서 자기 죄책감을 방패로 쓰는 사람한테 조문을 한 셈이지. 대표님, 너무 가혹하다고. 채화영이 웃는다. 넌 어제 장례식장에서 장미 씨 편 들었잖아.
언니라서 힘든 거다. 동생 보내서 미친 거다. 뭐 그렇게 생각했겠지. 준호는 아무 말도 못한다. 근데 어제 장미 씨가 너한테 뭐라 했어? 그녀가 기억을 끄집어낸다. 오늘 하루는 서린이만 생각해도 모자라요. 강준호 씨는 끝까지 자기 얘기만 하네요. 그 대사가 그대로 귀에 다시 박힌다. 그 말, 너만 상처받았다 생각해? 채화영이 낮게 묻는다. 난 그 말 듣고 내가 더 웃기더라. 왜요? 서린이를 수술대에 올리자고 한 건 나야. 그녀가 웃으며 말한다. 근데 장미 씨는 그 책임을 나한테 묻지 않고 눈앞에서 제일 만만한 네 개만 던졌잖아. 잠시 침묵. 우릴 이렇게 만든 사람은 이 집 구조도 수술 시스템도 회장님도 다 맞지만 채화영이 단정한다. 마지막에 날 버린 사람은 장미 씨야. 그 말은 마지막에 널 버린 사람도 장미 씨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었다. 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든다. 우리 둘 다 장미에게 당했다. 그녀가 한 번 더 못 박는다. 넌 사랑받지 못한 남자로, 난 책임 덮어쓰게 생긴 며느리로. 피해자 의식은 방향만 살짝 돌려주면 가해자로 돌아서는 가장 빠른 연료가 된다. 그리고 지금 채화영은 그 연료통에 불씨를 하나씩 떨어뜨리고 있었다. 계약체가 뭘 하면 돼요? 카페 안TV 화면에서는 여전히 고 오장미 관련 뉴스가 반복 재생되고 있다. 재단 측은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에게 최대한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화면 아래에는 재단 로고와 함께 오장미 양 발인이라는 자막이 떠 있다.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준호가 입을 연다. 장미는 죽은 걸로 돼 있고 진짜 죽은 서린이는 아무도 제대로 애도 안 하는 것 같고 전 둘 다 잃은 기분이에요. 둘 다 잃은 사람한테 남는 건 하나뿐이지. 채화영이 말한다. 복수. 준호의 눈동자가 흔들린다. 누구한테요? 우릴 이 지경으로 만든 모두에게. 그녀가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는다. 이 집, 이 구조, 이 재단, 그리고 짧은 숨. 오장미에게.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준호의 심장이 크게 내려앉는다. 장미는 죽었잖아요. 그래서 더 좋아. 채화영이 웃는다. 죽은 사람은 입을 못 여니. 우린 죽은 이름이 필요해. 그녀가 또박또박 말한다. 고 오장미라는 이름. 그 이름 뒤에 마서린의 죽음도 우리의 죄책감도 이 집 구조도 다 넣어버리는 거야. 준호는 오랫동안 침묵한다. 그럼 제가. 목소리가 갈라진다. 제가 뭘 하면 돼요? 그 질문이 나오는 순간 카메라는 준호의 얼굴을 클로즈업해야 한다. 그것은 도움을 청하는 표정이 아니라 어디론가 자신을 맡기기로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다. 채화영이 천천히 손을 내민다. 내 옆에 와. 그녀의 눈동자가 서늘하게 빛난다. 난 널 버리지 않을 거야. 넌 나랑 같은 편이야. 준호의 손이 떨린다. 어제 장례식에서 널 진짜로 붙잡아준 사람 있었냐? 그녀가 묻는다. 장미 씨는 널 밀어냈고 백호는 장미만 챙겼고 회장님은 자기 체면 챙기기 바빴어. 그녀는 조용히 덧붙인다. 나는 널 봤다. 눈물이 다시 고이려는 걸 준호는 억지로 삼킨다. 손이 천천히 앞으로 뻗어 채화영의 손을 잡는다. 손과 손이 맞닿는 순간 카메라가 둘의 손을 한번 잡고 천천히 위로 올라간다. 준호의 눈빛에는 광기와 안도가 동시에 떠 있다. 좋아. 채화영이 낮게 웃는다. 이제부터 넌 내 사람이야. 이 순간 한 사람은 자기 죄책감을 팔아 살아있는 사람을 흔드는 도구가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손에 쥔 칼을 조금 더 정교하게 갈아주었을 뿐이었다. 고 오장미의 이름으로 치러진 장례식 다음 날 진짜로 죽어야 할 것들이 하나둘 정해지기 시작했다.